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오늘은 지급금액, 투자금액 등의 일정률을 적용해서 세액공제하는 법인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경우 미공제되는 세액에 대해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와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로 나뉘는데요. 개정 세법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가 2월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부터 작성합니다. 해당 메뉴는 세액계산신고 조특 탭, 공제감면 추납세액 부분에서 실행합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 메뉴를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신성장 원천기술 2번 탭에 작성합니다. 일반 연구개발 1-1 탭에서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발생 내역을 입력하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데요.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단기 발생액 기준과 증가금액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서 계산된 세액 중 선택해서 공제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먼저 단기 발생 금액은 1번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에 계정 과목부터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증가 발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2번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증가 발생액의 계산 옆에 있는 물음표를 눌러 직전 4년간 발생 합계액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23번) 증가 발생 금액은 서식에 나와 있는 산식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해당 과세년도 발생액에서 직전 1년간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자동 계산해서 반영합니다. 해당 과세년도 발생액은 아까 1번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에 입력한 13번 총계이며 직전 1년간 발생액은 16번의 금액입니다. 증가금액 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년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하단의 노란색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번 직전 1년간 발생액이 20번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작으면 23번 증가 발생 금액은 0으로 반영됩니다. 이 내용은 전자신고 검증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발생액과 증가 발생액을 계산했으므로 3번 공제세액 항목에서 공제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연도 총 발생 금액 공제는 중소, 중견, 그리고 일반 기업별로 공제율을 적용해서 공제세액을 산출하며 이에 대한 설정은 회사 기본사항 등록 메뉴, 추가사항 탭에 2번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종류별 구분의 선택값에 따라 영향을 미칩니다. 중소기업 여부가 올바르지 않게 선택되어 있다면 공제율도 잘못 반영되므로 회사기본사항 등록에서 해당 법인에 맞는 중소기업 여부를 선택합니다. 또한 뒤늦게 회사기본사항 등록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변경했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를 재실행했을 때 지금처럼 회사 종류가 변경되어 공제 비율이 자동 변경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발생하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공제율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번 공제세액 항목에선 회사기본사항 등록의 중소기업 여부에서 선택한 기업 유형만 활성화되고 대상 금액, 공제율, 공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회사는 일반 기업으로 35번 단기 발생액에 37번 추가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세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37번 추가 공제율란이 공란이죠. 해당 칸의 공제율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상단의 추가 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공제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의 2%를 한도로 수익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로 계산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수익금액과 연구인력개발비 금액을 불러와 계산하도록 합니다. 수익금액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오고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에 작성되어 있는 금액이 불러옵니다. 현재 회사의 추가 계산 비율은 한도 2%보다 크기 때문에 반영을 눌러주면 2%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 발생액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세액이 39번 공제세액란에 계산되었습니다. 만약 그 외 기업이지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만 중견기업으로 적용받을 경우에는 상단의 중견기업 아이콘을 클릭해서 중견기업으로 선택합니다. 이때 중견기업은 요건 1번에서부터 3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택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중견기업으로 선택해서 적용을 해보면 일반 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서 활성화되면서 공제율 8%로 계산된 34번 공제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경과 후 1에서 5년차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상단의 유예기간 버튼을 이용해서 유예기간 종료 연도와 종료 이후 차수를 입력해서 적용합니다. 이 차수에 따라서 공제율이 15% 또는 10%로 자동 반영됩니다. 해당 연도 총 발생 금액 공제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증가 발생 금액 공제를 계산해 볼 텐데요. 2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 발생액 계산에서 계산된 23번 증가 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25%로 42번 증가 발생 금액 공제세액을 산출합니다.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총 발생 금액 공제세액과 증가 발생 금액 공제세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더 큰 금액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되었다고 해당 메뉴의 작성이 끝난 것은 아닌데요. 연구소 및 출연금 현황 1-2 탭과 연구 인력개발비 명세 1-3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 인력개발비 명세 탭은 일반 연구 개발 탭에 1번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에서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 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서 신고해야지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명세 탭에서는 연구 종료일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필수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인력개발비 명세 탭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입력할 때 누락하는 항목은 없는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탭은 기능 모음에 엑셀 내려받기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기본 제공 엑셀을 작성해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모음의 데이터 2월은 현재 팝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당기의 인건비 발생 명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내용을 차기로 이월시키는 작업이므로 전기의 내용을 이월시키고 싶다면 전기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 메뉴에서 이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기에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되므로 유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그럼 연구소 및 출연금 현황 1-2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배제되는 거 아시죠?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가 있다면 5번 연구개발 출연금 등 수령 내역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구소 전담부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 현황에서는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른 연구소 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해서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과세년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 2서식인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만 작성합니다. 별지 제3호의 2서식인 연구과제 총괄표는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자율 양식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는 회사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구에 대한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므로 세무조사를 나올 경우 해당 서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꼭 작성해서 보관해 주세요. 그럼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되었으므로 다음으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에서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세액공제 항목만 관련 서식에서 불러오고 나머지 세액공제 항목은 직접 입력합니다.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불러오기가 되는 항목이므로 데이터를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코드 13M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란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16B에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란에 반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세액 공제액을 계산했으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미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에 신성장 원천기술 2번 탭에 작성되어 있다면 불러오게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서 1번 공제세액 계산을 작성했으므로 그 다음으로 반드시 당기공제세액과 2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주황색 2번 당기공제세액 및 2월액 계산 옆에 있는 물음표를 눌러 입력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드란에서 코드 도움 받으면 세액공제 구분이 리스트 형태로 보여지고 이 중에서 공제 대상 세액이 있는 세액공제 구분을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면 107번 당기분과 109번 당기분에 금액이 불러집니다. 만약 2월 금액이 있다면 다음 라인에 사업연도를 입력하고 2월 금액을 108번 2월분으로 입력한 다음 2월 연도에 따라서 108번 2월분 금액을 110번 1차년도부터 114번 5차년도까지 해당되는 차수에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이번 신고는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이므로 1차년도는 2019년, 2차년도는 2018년, 3차년도는 2017년이 되겠죠? 저는 2019년 분에 대한 2월 분이므로 1차년도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8번 2월 분에 입력한 금액과 각 차수년도에 입력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116번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나 117번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으로 금액을 입력합니다. 현재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제세액 계산과 당기공제세액 및 2월액 계산까지 작성을 완료했다면 저장을 눌러 해당 메뉴의 작성을 완료합니다. 그럼 최저한세로 인해 배제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상에 저장된 데이터가 불러오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먼저 해당 메뉴에서 세로 불러오기를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서 세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에 저장된 데이터가 불러오고 124번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3에서 2번 당기공제세액 및 2월액 계산에 작성된 금액이 불러옵니다. 현재 회사는 일반 기업으로 설정되어 있어 최저한세 세율이 10%로 반영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 구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반영됩니다. 4번 조정감은 2번 감면 후 세액이 3번 최저한세보다 작을 경우 발생하는데요. 현재 회사는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가 적용된 산출세액보다 작기 때문에 조정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배제되는 금액을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 반영해서 차감한 후 최종 공제세액을 산출해야겠죠? 만약 조정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는 세액공제란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가블 메뉴로 이동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정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로 다시 이동하도록 할게요. 조정감으로 발생한 금액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에 2번 당기공제세액 및 2월액 계산에 116번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란에 입력합니다.
저는 단기에 발생한 공제세액과 2월된 세액이 있는데요.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금액과 2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2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2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조정관 금액을 단기분 라인에 입력해서 최종 118번 공제세액을 산출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이 확정되었으니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 갑을 메뉴로 이동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 갑을 메뉴는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그리고 조특법상 비과세, 입금 불산입 등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는 서식인데요.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상단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새로 불러오기 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관련 서식에서 불러오게 되며 표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갑을 메뉴는 갑지와 을지로 나눠져 있고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에 대한 내용은 갑지에 반영됩니다. 갑지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와 적용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반영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밑으로 이동해 보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186번 항목에 금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2월액과 단기 발생액이 반영되었고 최저한세 조정감을 제외한 최종 공제세액인 7번 공제세액까지 제대로 반영되었네요. 이렇게 해당 메뉴도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 내용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 반영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로 이동해서 상단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반영시킵니다. 그러면 121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에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121번 금액은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갑을 메뉴에서 갑지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의 합계액인 230번 금액이 반영됩니다. 올해 세액공제 금액이 발생했다면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서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에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에 작성되어 있는 금액을 반영시킵니다. 반영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이 반영되어 있죠. 그런데 11번 대상세액에는 2월분이 포함되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단기 발생액만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는 2월분은 작성 대상이 아니고 단기분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따라서 2월된 세액공제밖에 없다면 세액공제 신청서에는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종 서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여러 메뉴를 이용해야 하다 보니 헷갈리죠. 그럼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회사로 로그인해서 보도록 할게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미리 1번 해당 연도 발생 명세와 2번 증가 발생액 계산은 입력해 두었습니다. 3번 공제세액 항목을 보면 해당 연도 총 발생 금액 공제에선 중소기업란이 활성화되면서 25% 공제율로 계산된 26번 공제세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가 발생 금액 공제는
중소기업이므로 증가 발생 금액의 공제율 50%로 계산되어 산출되었으며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에도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해당 연도 총 발생 금액 공제 세액으로 반영되었네요. 저장을 하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로 이동합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에 작성된 공제대상 세액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해당 회사는 중소기업이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되기 때문에 16B 코드로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의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1번 공제세액 계산을 작성했으니 2번 단기공제세액 및 2월의 계산으로 이동합니다. 코드란에서 코드도움 받아 16B 코드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사업연도 요 공제액의 107번 단기분, 단기공제세액의 109번 단기분에도 금액이 반영되었으며 118번 공제세액까지 반영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다음으로 어떤 메뉴를 작성해야 할까요? 바로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가별입니다.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가별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 작성된 대상 세액과 감면 공제세액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내역을 보면 주황 색깔 1번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에 142번 항목의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저장을 눌러 서식 작성을 완료하고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갑지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 합계액인 150번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 반영시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를 새로 불러오기에 보면 지금처럼 123번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의 금액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신청서도 새로 불러오기에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제외 항목의 금액을 반영시켜 해당 세액공제에 대한 서식 작성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이 존재합니다. 해당 검토서식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에 검토사항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검토서식과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검토서식 탭은 상단의 새로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회사 기본사항 등록의 중소기업 여부 및 종류별 구분, 그리고 일반 연구개발 1-1 탭과 연구소 및 출연금 현황 1-2 탭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맞게 불러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정사항이 있다면 알맞게 수정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은 직접 적합 여부를 체크해서 검토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은 PDF로 변환해서 홈택스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검토표를 PDF로 변환하는 방법은 해당 메뉴의 상단 검토서식 PDF 변환을 클릭해서 변환하거나 전자신고 일괄 출력 탭에 있는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 메뉴에서 불러와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DF로 저장된 파일을 제출하기 위해선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상단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 신고 부속서류 제출 또는 오른쪽 노란색 박스에
법인세를 클릭해서 부속서류 제출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당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다른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